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3절에 이어서 제4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구조, 어떤 구조로 지을 것이며 목구조, 조적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 또는 어떤 재료로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건축 구조 기준 일종의 법규 되겠죠. 자, 먼저 구조 내력 갑니다. 건축 허가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뭔가 건축물이 어느 정도 대규모가 되면 이 구조물이 안전하다는 거를 구조기술사가 도장을 꽝 찍어서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라는 게 필요한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축물, 층수가 3층 이상,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른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조례로 정하면 2층으로 내릴 수 있지만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고요. 층수가 3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됩니다. 대신에 예외가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창고 물품, 요건 동물, 요거 식물, 이런 건물들은 필요 없다 이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높이가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인 일종의 대규모죠.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는 10m 이상, 그리고 국토교통부용으로 저는 지진구역, 요렇게 1번서부터 6번까지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라고. 참고 갑니다.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되는 건축물이 또 따로 있어요. 6층 이상, 그리고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준다중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요. 3층 이상의 필로티 건축물, 이 보통 5개인데 4개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6층 이상 특수구조 다중이용, 그리고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 이거는 구조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위쪽에 있는 대규모는 뭐 전체 높이 13m, 처마 높이 9m 이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구조 기술사가 아니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안전 영향 평가 대상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 어떻게 되죠?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 그리고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의로니까 엔드입니다. 엔드.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이 됩니다.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건축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게 그냥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안전 영향 평가 대상 건축물. 2번으로 가셔서 건축물에 피난시설 갑니다. 직통계단을 설치 갑니다. 직통계단 설치의 원칙, 피난층 외의 층에서 보행거리는 무조건 기본이 30m 이하입니다. 30m 이내로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30m 이내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제일 센 거죠. 방화구조 2등, 내화구조 1등. 그리고 불연재료가 1등, 준불연 2등, 그리고 난연이 3등. 1등인 경우에는 50m까지 완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서는 40m, 30, 50, 4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무인화 공장은 75, 무인화 공장은 100. 근데 괄호 안에 있는 공장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요. 30, 50, 40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괄호 2번에 가보시면 방금 했던 거죠. 피난층에서의 보행거리. 일단 기본이 30m, 그리고 요거 50m, 요거 40m 방금 했던 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요. 괄호 3번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를 해야 돼요. 직통계단을 왜 2개소 이상 해야 되느냐? 한쪽에 직통계단이 하나만 있는데 그 앞에 화재가 나면 그 계단을 통해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직통계단이 반드시 2개소 있고 이쪽에서 불이 나면 반대로 피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용도별로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이냐. 그래서 해당 부분 가운데 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무조건 제일 왼쪽에 있는 용도와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바닥 면적, 이거를 세트로 해 놓으셔야 돼요. 제2종 근생시설, 뭐 장례식당 이런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종교시설이 나와요. 종교시설인 경우엔 2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시면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이 나오죠. 얘네들도 200제곱미터 이상. 대부분이 다 2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근데 200제곱미터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층도 200제곱미터 이상.
그런데 업무시설 중에 오피스텔, 거기 위쪽에 판매시설, 뭐 운수시설 이런 게 있는데 업무시설 중에 오피스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얘는 200제곱미터가 아닙니다. 얘는 300이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뭐 종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지하층, 얘는 다 200이에요. 근데 얘만 업무시설에, 이 업무시설 중에 또 사무소가 아니에요. 업무시설 중에 사무소는 200이겠죠. 이 해당되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위 규정에 아예 없는 거, 그러면은 400제곱미터가 될 수가 있고, 거기에 업무시설이 두 번째 없죠. 없으니까 업무시설 사무소는 400으로 갑니다. 대신에 업무시설 중에 오피스텔 또는 공동주택은 200이 아니라 300이라는 거, 요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바로 4번 갑니다. 건물, 건축물 바깥쪽에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대상물. 교육시설 중에 학교, 학생들이 많죠. 선생님도 물론 계시지만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바깥쪽에 반드시 경사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얘네들도 전부 다 바깥쪽에 경사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머지도 많이 있는데 시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많이 나오니까, 우리 건축 기사나 산업 기사의 필기는 문제 은행식이라고 그랬죠. 나온 문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니까 그 문제 은행식을 잘 간파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괄호 5번 피난안전구역으로 갑니다. 뭔가 재난 상황이 벌어졌어. 태풍이 왔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피난을 해야 돼. 피난해서 안전구역. 자, 초고층 건축물에는요,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 초고층 50층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63빌딩 가보자고요. 63빌딩인데 63빌딩도 1, 2층이 있죠. 1, 2층에 만약에 있다가 화재가 나면 바깥으로 바로 나가면 되지만 62층에 있어. 62층인데 20층에 화재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뛰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피난안전구역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이거죠. 초고층 건축물에 이런 경우에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그런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한 개소 이상씩 설치해야 된다. 예를 들어 63층이야. 그럼 30개 층에 하나, 60개 층에 하나,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30개 층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은 30개 층마다 무조건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하는 피난안전구역이 꼭 있어야 된다. 30개 층마다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기준도 나오죠. 자, 우리 피난안전구역이에요. 뭔가 화재가 났어. 화재가 나서 어떻게 해서 막 의식이 굉장히, 유독가스 한두 모금을 마셔갖고 의식이 가물가물한데 막 기다시피 해갖고 피난안전구역을 갔어. 근데 거기에서 완전히 불에 홀라당 타버리면 안 되니까 거기는 내부 마감 재료는 반드시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제일 센 거죠. 제일 센 거로 할 거. 그러니까 불연재료가 아닌 준불연이나 난연으로 나오면 무조건 다 틀립니다. 그리고 계단은 반드시 특별 피난계단. 역시 피난계단 하면 틀립니다. 뒤쪽에 나오겠지만 특별 피난계단이 제일 센 거예요. 그리고 약한 게 2등이 피난계단이에요. 피난계단을 하면 안 됩니다. 특별 피난, 특별자가 꼭 붙어야 돼요. 여기는 불연이 붙어야 되는 거고. 됐죠?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비상용 승강기는 승객이 비상용으로 대피하는 곳이 아니에요. 소방대들이 와서 구출하는 데 필요한 거죠. 구출하는 데 필요하려면 승하차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 공급을 위한 급수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수도꼭지를 한 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하고, 또 예비 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가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화재가 나면요, 전기가 다 나갑니다. 전기가 다 나서 암흑이천지가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예비 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지금 이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이죠. 또 갑니다.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경보나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아무리 전기가 나가도 이런 인터폰 설비는 그렇게 전압이 많이 걸리지 않는 약전 설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 이거죠.